세상이 참 버겁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만 가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다들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울까?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내라는 다짐도 아니고 더 노력하라는 자극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위로. 바로 장자의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원래 흐르는 것이며 억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요. 장자의 말은 가르치지 않고 대신 풀어줍니다. 쥐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살며시 놓게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이 버거운 날, 장자가 해주는 말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세상을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의 나비가 꿈속의 나인지 내가 꿈속의 나비였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장자의 대표적인 비유로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볍게 흔들어 버립니다. 꿈속의 나비였던 것인지, 나비가 되어 꿈꾸는 나였는지, 그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이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현실도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세상이 너무 진지하게 요구해 올 때,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라면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일 수도 있고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죠. 장자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볍게 인정하게 합니다. 두 번째, 쓸모없음이 오히려 생명을 지킨다. 장자는 나무 하나를 예로 듭니다. 너무 곧고 예쁜 나무는 쉽게 베어서 제목이 되지만 뒤틀리고 못생긴 나무는 누구도 쓰지 않아 숲속에서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는 철학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 무능함,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기분,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유능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이름을 떨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왜 꼭 쓰여야만 가치가 있냐고.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큰 바다는 오물을 가리지 않는다. 장자는 마음을 큰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바다는 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다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바다에 잠시 들어온 한 조각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분노, 슬픔 다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보다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작아질 때 작은 감정에도 휘둘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언합니다. 너는 바다라고. 바다는 오물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잠시 두는 그릇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수록 세상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걷는다고 하여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달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빠르게, 멀리,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중간에 내려서 걷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는 것도, 속도를 줄이는 것도 어떤 때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 서 있다면, 또는 예전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장자는 그걸 자연의 이치라 봅니다. 달릴 땐 달리고, 걸을 땐 걷고, 쉴 땐 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면 그것 역시 삶의 한 조각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체가 없으니 다치지 않는다. 장자는 말합니다. 단단한 것일수록 잘 부서지고 고정된 것일수록 금이 간다고. 그래서 그는 형체를 없애는 법, 흐르는 법을 택했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다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단단히 쥐고 있지 않아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버거울 때는 자기를 지켜내려는 힘조차 소진이 됩니다. 그럴 땐 잠시 흐르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황에, 결과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다치지 않으려면 꼭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몸을 푸는 것, 그것도 삶의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고요하다. 장자는 세상의 시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도 고요하다. 이 말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거칠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버거운 세상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호흡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고요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선택이 버거움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일곱 번째, 슬픔도 기쁨도 자연의 흐름일 뿐이다. 감정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그것이 나를 설명한다고 착각합니다. 슬픔에 빠지면 내가 슬픈 사람 같고, 불안이 오면 내가 무너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슬픔도 기쁨도 모두 자연의 흐름일 뿐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의 감정에 너무 동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파도 같은 것이니까요. 기쁨은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장자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보다 흐름을 인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또한 흐른다는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버거움을 견디는 대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로운 자는 물처럼 산다. 장자가 가장 사랑한 비유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산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으며 막힘이 있으면 돌아가고 형체 없이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단단하고 버거워서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장자는 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며 때로는 잠시 고요히 머무르라고. 당신의 방식이 누구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물은 늘 제 길을 찾아 흐릅니다. 그 흐름을 믿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 그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홉 번째, 진짜 자유로운 자는 이름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인정받으라고, 이름을 남기라고. 그 순간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로운 자는 이름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이름 없는 사람 같고 무명의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장자는 바로 그런 무명의 삶을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목적 없는 삶,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그 이름 바깥에 있습니다. 열 번째, 우주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장자의 마지막 말은 아주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존재 자체가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장자의 철학이 담겨 있죠. 당신이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면 그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우주의 한 문장입니다. 세상이 버거울 때 장자는 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멈추라고, 흘러보라고, 마음을 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만히 닿아 숨을 고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당신은 그 흐름 위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요.